마켓디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벌써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밤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제 관세 협상 우려로 증시가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체별로 수급이 좀 갈리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제 기존의 증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주도주들, 지주사, 저PBR 모두 종목별로 좀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쪽은 큰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속속 나오게 될 만큼 이제 어느 섹터에서 실적이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섹터가 생길 수도 또 기존의 섹터가 저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최종 우승 트로피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이제 저희와 함께 종목 월드컵까지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종가 베팅의 달인 김동하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또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뭐 사실 매매하기 괜찮았던 날이었던 것 같고요. 내일도 어떤 장이 이루어질지는 좀 충분히 지켜봐야 될 텐데 오늘 16강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종목도 좀 괜찮은 면이 있구나.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알기 어려운 시장 좀 더 쉽게 어느 종목이 계속해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잡아가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종목 월드컵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6강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출전하게 되었을지 바로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도 쟁쟁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콜마, 경영권 분쟁 있지만 이렇게 올라오게 됐고요. 방산 AI 쪽도 있고 여행, 은행 정말 골고루 오늘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관련주인 NDS 테크까지도 올라왔고요. 하나오션과 북극항로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 4강에서 결승전에 오르고 또 최종 우승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될지 저희와 쭉 함께 달려주시죠. 네, 오늘은 특히나 또 쟁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16강에서 어떤 종목들 붙게 되었을지 바로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와 APR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이제 붙었네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분쟁에다가 거버넌스 리스크 우려가 좀 있는 종목이고 APR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해주신 종목이고 우승 트로피까지도 거머쥐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떤 검색이요? 이제 종목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이 대표님이 잘생기셨더라고요. APR 대표님이요? 네. 그 말씀하시고 나서 저도 찾아봤는데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APR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뭐 제가 이제 사심 방송입니다. 그죠? 네, 제가 이제 APR을 사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뭐 또 EPR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콜마도 뭐 여전히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APR가 그 테마로 당연히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앞으로 중국 쪽이나 뭐 이제 시진핑 방안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 관련주 한한령이 좀 해제가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한국콜마도 그렇고 APR도 그렇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뭐 전분기보다는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이번에도 APR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그 글로벌 해외 매출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이제 그 APR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장인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 이제 미국이랑 독일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쳤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프랑스만 제치게 되면 다시 한번 세계 1위 이제 그 수출 나라가 되는데. 우뚝 섰나요? 네.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땐 프랑스도 뭐 제치지 못할 수는 없다. 네, 충분히 제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또 이게 판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또 APR 또 한번 적극적으로 또 16강에서는 또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네. 약간 힌트를 주시는 것 같네요. 16강에서는 올려도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또 기존에 굉장히 네.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을 대략 한 10만 원 초반대에 말씀을 드리고 이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청자분께서 뭐라고 네. 하셨냐면 네. APR 동하영이 살아할 때 살 걸이라고 남기시기도 네. 하셨네요. 네, 오늘 또 고가 한 18만 원을 찍으면서 이제 찍고 나서 좀 후퇴를 하는 모습인데 네. 저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전망 괜찮을 것 같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6강에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전문가님 멘트를 들어봤었을 때는요.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지는 8강에서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붙었습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슈가 있었죠. 디지털뱅크 상표권 출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 이제 전환의 가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수혜까지도 좀 묻어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승무원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승무원 동기들을 아직도 연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네. 바쁘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 돈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모르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매번 느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네. 중에서는 어떤 종목 올려주시려나요? 두 가지 다 괜찮은 종목이죠. 말씀해 주셨듯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아무래도 가장 크게 물려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 또 네. 앞으로도 또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또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체적으로 또 은행 관련주들이 네. 또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재적인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네. 돈 많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좀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을 네.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의 매수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해외 여행 그 예약 수요가 한 40%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좀 굉장히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목표가를 대략 한 3만 원 정도까지도 보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 지금까지의 상승했었던 폭을 봤을 때 제주은행은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테마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래도 조금 지수뿐만이 아니라 네. 주식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들을 좀 본다라면 대한항공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그럼 네. 픽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어떤 종목과 어떤 종목 붙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넥스원과 삼육물산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이제 방산 AI에서 거의 이제 묵직한 종목이죠. LIG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방산 이슈가 전 세계의 드론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수혜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삼육물산은 일단은 국내에서 정부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좋게 보세요? 뭐 이제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정부 또 정책이 또 맞물리면서 뭐 탈플라스틱해서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로서 오늘 또 상한가가 나오는 또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뭐 이 세계를 생각한다면 좀 에코 관련해서 삼육물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덩어리가 덩어리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요즘 뭐
최근에 이제 각국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동 쪽에서부터 전쟁이 발발되고 앞으로는 또 중국이 또 계속해서 대만 침공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정세가 사실 뭐 그렇게 좀 안정적이지만은 않다. 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듯이 드론이라든지 특히 방산 이런 부분들 IRIG 넥스원이 굉장히 또 강점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덩어리로 봐서나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악재나 뭐 전쟁 수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미사일 수요라든지 뭐 포 수요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또 월등히 또 손에 꼽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LIG 넥스원이 아무래도 좀 먼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둘 중에서는 LIG 넥스원 아무래도 이제 좀 거시 경제로 봤었을 때도 이제 LIG 넥스원에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MDS테크, 우리기술 투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입니다. MDS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종목을 딱 올린 건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AI 솔루션 파트너로 오늘 조금 부각을 받기도 했고 급등도 나왔죠.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정말 제가 작년에 이제 방송 전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작년에 암호화폐 방송을 계속 했었을 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1억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곡공행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두 종목 다 사실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사실 저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서 단기적인 테마주로서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 그리고 그 간에 계속해서 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DS테크는 어떻냐라고 좀 물어본다라면 MDS테크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의 AI 솔루션 파트너 관련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미리 제가 스포를 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두 종목 다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나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적 기반으로 한번 들여다본다라면 저는 우리기술 투자보다는 또 MDS테크가 조금 더 앞으로의 더 기대가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삼육물산이랑 LIG 넥스원 골라주실 때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기술 투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TMI지만 이 종목을 또 제가 금요일 날 또 우리 저희 종달새 분들에게 또 종가 배팅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10% 이상 급등이 나온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애증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자리에서는 MDS테크를 일단 먼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DS테크 이미 약간의 스포일러를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뒤에서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프롬바이오 알테오젠입니다. 프롬바이오 영원한 우리 인류의 숙제가 아닐지 싶은 이제 탈모 치료제 비임상에서 발모의 촉진 효과가 입증이 좀 됐다라는 뉴스가 오늘자로 나와줬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제 이렇게 뚱뚱이 종목이 이렇게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종목인데 이제 코스피 이전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을 선택해 주실 건가요? 일단 이 종목들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릴까요? 알테오젠이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서도 고민도 안 하시네요. 저번 주에도 제가 알테오젠을 관련 없다 이것입니까? 저도 근데 아직까지 장담할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이건 나중에 약이 나오면 제가 한번 어떻게 뭐 사용을 해보든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알테오젠은 제가 저번 주에서도 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앞으로의 그 고점 트라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 이전 관련된 내용들에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미국 물질 특허 등록이 좀 초유기 중이다.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더해진다라면 좀 금상첨화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45만 원 이 구간에서 정고점 돌파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루 쉬어주고 오늘 또 다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충분히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돈을 많이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일단은 알테오젠이 조금 더 상승이 나와야 한다.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다음 라운드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볼게요.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LG전자는 HBM용 이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착수하게 됐는데 이게 늦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고 삼성전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요거가 이제 나노 프리즘 이미지 센서를 첫 공급을 하는데 이게 이 시장 자체가 36조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요걸 딱 정주준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을 선택해 주실 건가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 말씀드리면 LG전자보다는 그래도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다고 늦었다 봐야 되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후발주자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이제 후발주자만의 오히려 뭐 특색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가격 경쟁력이나 뭐 이런 그 기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LG전자가 그렇게 특색이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좀 하락이 많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좀 더 기회다. 다음 분기라면 당연히 다시 한번 실적을 좀 반등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구간들이 저는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편을 이번에 또 들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라운드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과 KCTC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 북극항로 패권 경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두 가지 종목 다 관련 주니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쇠빙선 기술이 한국 것들이 이제 좀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오늘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더 크게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넣어봤고, KCTC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된 종목인데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느 종목에 손을 들어주시려나요? 두 종목 중에서는 사실 딱 먼저 말씀을 드리면 KCTC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뭐 덩어리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충분히 하나오션이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KCT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제가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듯이 북극항로 이제 국가적인 그런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이라고 해서 제가 동방과 KCTC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KCTC를 좀 더 응원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쇠빙선이라든지 뭐 조선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움직임에서는 사실 북극항로와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테마주로서 움직임이 KCTC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는 놈이 간다라고 해서 일단은 KCTC를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방과 같이 충분히 더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명언이 많이 나오네요. 가는 놈이 결국 간다랑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다음 라운드 벌써 16강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젠,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렇게 붙었습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이 GLP-1, 코클로타이드 요거를 580억 수출을 하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급등 11%대인가요?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데 올라오게 된 종목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두 종목 다 일단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일단은 제가 같은 그 제약바이오 섹터로 네.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좀 뽑았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케어젠이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네. 케어젠이 그동안에 사실상 움직임을 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사실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다가 오늘 800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좀 뽑아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배경에는 어쨌든 실적이 또다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이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로만 봐서도 케어젠이 당연히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먹는 GLP-1, 코글루타이드 580억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크게 케어젠이 좀 수출을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코닉 테라퓨틱스보다는 케어젠이 조금 더 먼저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케어젠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쟁쟁한 종목들 중에서 위로 올라간 종목들 딱 추려지게 됐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벌써 떨어졌다. 아니면은 내 종목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됐네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우리 김동아 전문가님의 방송 다시 마켓 위너와 함께 돌려보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간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쟁쟁한 종목들이 남게 됐습니다. 화장품에서 APR, 여행에서 대한항공, 방산AI, LIG 넥스원, AI에서 MDS테크,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삼성전자, KCTC, 케어젠까지 어떤 종목들이 또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가게 될지, 4강에서 결승전, 그리고 최종 우승 트로피는 어떤 종목이 거머쥐게 될지 쭉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시나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오게 되면 쟁쟁한 종목들만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8강 어떤 종목들이 4강으로 올라가게 될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PR과 대한항공입니다. APR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제가 너무 대표님 잘생겼다는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네. APR은 근데 이제 전문가님께서 기존에 우승 트로피를 안겨준 종목이지만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세요. 이제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었나요? 동아영이 사라고 할 때 살 걸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많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느 종목 올려주실지, APR은 너무 늦은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R이 사실 지금 제가 진입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살 걸 할 때 살 걸. 네, 이제 오늘 최고가 18만 원 부분을 좀 찍고 조정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인데. 네. 앞으로의 뭐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또 추가적으로 2분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의 대부분 그런 이제 예측인데 네. 그렇다고 지금 진입하기에는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뺌 많은 동하영이래요. 그래요? 네. 일단 제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 네.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어필을 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APR은 사실 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뭐 충분히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또 매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딱히 뭐 따로 APR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택하고 싶은 종목은 마음은 APR인데 네. 전체적인 큰 그림이나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에 봐서는
대한항공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R이 벌써 8강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8강에 올라오게 되면서 이미 약간은 APR을 지금 굳이라고 또 힌트를 살짝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APR이 8강에서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살짝 그렇다라고까지도 또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살 거를 할 때 진짜 사야 되나 봅니다. 다음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이 깊었네요. LIG 넥스원과 MDS 테크입니다. 제가 올린 두 가지 종목이 또 벌써 8강에서 붙게 되어서 네.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제 해교와 지현이처럼 좀 쟁쟁한 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옛날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뭔지 아세요? 글쎄요. 장카설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 장원영, 카리나, 네. 설윤입니다. 모르시나 봅니다. 별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요. 네, 차라리 이제 해교와 지연이가 차라리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두 종목은 사실 이제 MDS 테크를 일단은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IG 넥스원이 일단 뭐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이제 K 국방 관련해서 뭐 사실 뭐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실적이 전분기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상승이 나오느냐를 좀 한번 따져보고 그 폭의 크기를 한번 따져본다라면 MDS 테크도 다음 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저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MDS 테크를 좀 뽑아 보도록 할 텐데, 네, MDS 테크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좀 유효한 상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다음에 또 MDS 테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보통 많이 올라가던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아까 전에 계속 좀 고민을 해주시면서 이제 선택해 주셨거든요. LIG 넥스원은 이제 MDS 테크랑 붙어가지고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그래도 조금 길게 봤었을 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 있는?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DS 테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죠. 네, MDS 테크라는 자체 그 종목도 굉장히 괜찮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상당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이 전분기, 전년 대비해서 좀 폭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은 뭐 LIG 넥스원도 그렇겠지만 MDS 테크가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여쭤봤는데 MDS 테크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음 라운드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과 삼성전자, 오늘도 굉장히 뚱뚱이 종목들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알테오젠을 저는 골랐습니다. 오, 깔끔하시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실적이 좀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뭐 충분히 좀 담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뭐 지금 담아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SK 하이닉스에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화나신 거 아니죠?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좀 분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이닉스에 밀리면 안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을 생각을 해서더라도 좀 크게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긴 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사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뿐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뭐 암발생 관련해가지고도 좀 항암체 관련 그쪽으로도 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고점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자리, 그리고 계속해서 있을 그런 그 호재성 내용들이 사실 앞으로도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은 측면에서 저점을 계속 꾸준하게 상승시켜주는 이런 모습,
모습을 본다라면 일단은 고점 트레이는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지금 자리들이 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매수 구간들이 사실상 현재 가격 부근이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조금씩 담아 보신다라면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네. 알테오젠의 상승 폭이 조금 더 큰 움직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단순한 또 이런 생각으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1위들의 싸움에서는 알테오젠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KCTC, 케어젠 이렇게 두 종목 붙었습니다. 북극항로냐 제약바이오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약간은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일단 KCTC를 한 번 더 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 부분에서 좀 따져본다라면 네. 이제 케어젠이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용 관련 쪽으로도 화장품 관련 쪽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을 좀 잘 내고 있으면서 다음 분기도 좀 이번 분기보다 전 분기보다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 시간과 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책 사업 기대감을 가지는 KCTC라든지 뭐 KCTC뿐만이 아니라 북극항로 관련주, KCTC 그리고 동방 이런 종목들이 저는 추가적으로 더 네.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그 구간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은 회사입니다. 네.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4강, 8강, 4강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투자 관점으로도 괜찮은 그런 네.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맛에 맞는 그런 종목을 좀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케어젠보다는 KCTC가 조금 더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는 이렇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8강에서는 KCTC가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KCTC랑 동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이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신 분들은 우리 김동아 전문가님께서 이전 방송에서도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이제 마켓위너 검색해 보시고 다시 예전 방송도 돌아보시면서 좋은 종목들 같이 골라 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동아 전문가님께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마켓위너에 출연해 주고 계시니까 저희 방송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8강까지 마무리가 좀 됐고요. 8강에서 4강으로 어떤 종목들 올라가게 됐을지 큰 화면으로 만나보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대한항공, MDS테크, 알테오젠, KCTC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결승으로 또 올라가게 될지, 결승에서 최종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될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강쯤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어느 종목도 다 투자 관점으로 봐도 충분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만큼 쟁쟁하고 좋은 종목들이 남게 됐습니다. 지금 남은 종목들 중에서는 어느 종목이 또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게 될지 1라운드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MDS테크입니다. 저는 솔직히 네. 이제 예전에 뭐 몸을 담고 있었던 회사, 네네. 그리고 동종 업계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대한항공이 사실 4강까지 올라온 거가 제 마음속에서는 참 신기하다. 세상이 바뀐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당연히 MDS테크 아닌가요? 제가 너무 네.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뭐 편협하다면 편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MDS테크가 맞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MDS테크도 저는 MDS테크를 좀 선택을 했는데 네. 그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여행객들의 수요가 2019년에 그 수요객을 돌파를 해서 지금 다시 네. 한번 사상 최대치의 그
여행객 코로나 수요를 직전인 거였죠. 네네 그때를 네. 이제 돌파를 한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2025년에 이제 관광객 소비가 대략 한 2.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전의 그런 수요를 확실하게 좀 월등하게 뛰어넘으면서 네. 그 관련 수요가 아무래도 뭐 국내외 관광객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좀 이용객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대한항공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MD스테크 같은 경우에 뭐 아까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다라고만 했지만 네. MD스테크가 최근에 이제 MD스테크가 그 엔비디아와 관련이 좀 엮이면서 상승이 그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웰에 들어가는 그런 칩들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GPU가 이제 그 다음 이제 2025년 그리고 26년 네. 초반까지 이제 블랙웰이 계속해서 좀 가장 많이 판매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25년, 26년도에 고점을 찍고 이제 27년도에는 이제 루빈이라는 그런 GPU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일단은 그에 앞서서 MD스테크가 지금 블랙웰에 들어가는 칩에 이제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웰이 아무래도 좀 매출 수요가 당연하게 늘어날 것이고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도 블랙웰을 대략 한 60%까지 좀 시장 판매율을 늘리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MD스테크도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대비해서 지금 그 판매 MD스테크가 2020년 대비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판매한 실적만 기록하더라도 2020년 대비 300% 이상 지금 실적이 좀 나왔다고 네.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해 주실 줄 좀 몰랐는데. 말이 길었나요? 아니요, MD스테크를 뒤에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라고 하고 빨리 끝내신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착핑이신 것 같은데 MD스테크. 저도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네. 보니까 정말 괜찮은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다음 라운드 또 어떤 종목들 붙었을지 바로 볼게요. 알테오젠 KCTC입니다. 이제 뭐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인 종목과 KCTC는 애써서 뭐 동방이랑 같이 보기에는 좋은 종목이다. 이미 이전에도 말씀드렸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종목인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동방을 자주 얘기해 주셔가지고 동방을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인데요. 수급이 지금 동방이나 KCTC 쪽에서 봤을 때 네. 오늘로서 KCTC가 좀 더 확실해진 것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동방도 뭐 계속해서 봐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실정에서 봤을 때는 실적 자체가 KCTC보다는 동방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뭐 글쎄요. 앞으로 북극 항로 관련해서는 KCTC가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상승할지 이거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알테오젠과 지금 KCTC 이렇게 두 종목부터 봤을 때 사실 네. KCTC를 제가 좀 괜찮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북극 항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둘이 붙었을 때는 저는 또 조금 알테오젠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왜요? 네. 일단은 알테오젠이 네. 기타 실적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은 사실 실적이 네. 영광이다. 돈을 절대 못 버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일단은 140% 정도 이번 분기 또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고 영업이익 또한 250% 그리고 순이익이 대략 한 300% 정도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유럽이나 미국 네. 뭐 이런 쪽들이 좀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게임이 안 됐죠. 네, 아시아 태평양 시장 그리고 이제 그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의 시장이 앞으로 글로벌 판매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더 유럽이나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들 시청자분께서 네. 동아영 제약주 싫어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네. 알테오젠은 근데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테오젠은 예외입니까? 알테오젠은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알테오젠 원픽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승으로 딱 올라가게 된 종목들이 추려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결승으로 올라간 종목 딱 2종목 이제 남게 됐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MDS테크와 알테오젠입니다. 네. MDS테크나 알테오젠 중에서 제가 올리고 나면은 항상 약간 그냥 고른 건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의 마음이 살짝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해주실지 오랜만에 그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두구두구? 네, 한번 하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MD스테크입니다. 네. 와, 복죽도 터졌어요. 기쁩니다. 오늘 왜냐면 MD스테크 제가 이제 시작부터 16강전부터 말했지만 제가 이제 올린 종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아주 신나게 폭죽까지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네, 너무 기쁘네요. 네, 좀 땀나네요. MD스테크를 결국 우승 트로피 안겨주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실적 기반이고 앞으로의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시장, 이 GPU, 램 시장을 좀 네.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저는 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쵸? 실적 부분이 대략 일단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MD스테크 같은 경우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이게 20%에서 블랙웰이 계속해서 앞으로 제작이라든지 뭐 판매를 좀 늘리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MD스테크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AI도 좀 연계해서 계속해서 좀 투자하면서 블랙웰 GPU 활성화 수혜를 좀 기대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아무래도 좀 순매수세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주가도 사실상 현재 주가의 위치가 저는 그렇게 나쁜 위치가 아니다. 저점을 좀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한번 고점을 뽑아주면서 이 전 박스를 한번 돌파를 하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저점을 꾸준하게 대략 한 2024년 12월 달부터 저점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이 MD스테크 같은 경우는 추세는 한번 다시 한번 상방으로 틀었다. 그러면 앞으로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이 MD스테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호재성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판매가 좀 네. 주력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2025년 그리고 26년, 27년이 가장 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이 종목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가 상방으로 좀 이렇게 틀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어느 가격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지 지금 가격 같은 경우가 네. 지금이 1,500원, 딱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500원 지금 가격부터가 좀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원 이하부터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본다라면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 이제 A100이라든지 H100 그다음에 차세대 이제 블랙웰 GPU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매출에 좀 큰 그런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랙웰 공급이 시작된다라면 국내 수요 증가의 중심에서 이제 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위치를 좀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MD스테크가 단연 이제 네. 엔비디아와는 파트너사에서 가장 1위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저는 1,500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까딱하면 사실 뭐 흔히 말씀하시는 이 동전주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동전주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더라도 오히려 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00원 이하 구간에서 꾸준하게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는 한 4,500원까지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거다, 네.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봤을 때 손절가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네. 분들은 대략 한 1,000원, 1,100원, 1,000원
정도로 잡고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선택한 종목인 MDS 테크가 이제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가격대 4,500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어느 가격선에 매수를 해야 될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김동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참고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역시도 김동환 전문가님 방송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골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마켓 위너에 출연해주고 계시니까 그때마다 저희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방송 끝나기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종가 베팅의 달인이시니까 내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가 조금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꾸준하게 그동안의 정책 관련해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네. 뭐 상법 개정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당연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테마가 2차 전지 테마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이닉스라든지 뭐 강원에너지, 이녹스,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오랜만이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도 좀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좀 상승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도 있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또 좀 최근에 테마로 형성이 돼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북극 항로도 북극 항로인데 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네,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로 사용 활성화해라 뭐 이런 정부 정책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관련주들,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특히나 오늘 CTK가 상한가를 나왔고요. 삼육물산, 아까 말씀드렸었던 삼육물산과 에코플라스틱이나 대림 비엔코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은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에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어쨌든 간에 정책으로 엮여있는 종목들과 테마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윙이라든지 중기 관점으로 좀 보시더라도 괜찮은 흐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이제 강했던 그리고 최근에 또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이나 엔터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관세 무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탄력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셨듯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엔터 관련주들은 좀 이전에도 사실 뭐 엔터나 화장품이나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에서 뭐 YG 플러스라든지 SM,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꾸준하게 저는 매수 가능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K뷰티 관련해서는 이제 시진핑이 경주 에이펙에 뭐 참석을 하냐 마냐 뭐 이런 관련해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시진핑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뭐 전체적인 글로벌 판매라든지 실적 이슈들로 뭐 한국 화장품, APR,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뭐 며칠 전, 몇 주 전까지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매수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자로도 강했던 화장품 관련 주들, 엔터주 어떻게 앞으로 봐야 될지까지도 인사이트 나눠주셨고요. 이제 이번 주 흐름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혼자서 이제 시장을 보기가, 읽어내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동환 전문가님 방송 다시금 돌려보시면서 좋은 전략 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는 목요일,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나와주고 계시니까 출연 나오실 때마다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부터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디너에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